안녕하세요. 스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2025년 5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5년 5월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 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산 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주기적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은 왼쪽에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사인 달걀 모형에서 각 기준금리의 국면에서 현재 유리한 자산을 이익 실현 매도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편입하는 식으로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매매하는 자산 배분을 얘기하고요. 공개 영상에서는 패시브 투자 전략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B에서 C 구간의 후반부에 이르렀고 B가 첫 번째 금리 인하인데 24년 9월 FMC에서 했었죠. 그리고 24년 12월 FMC까지는 연달아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이후로 연속 동결을 하고 있어요. 지난 금리 사이클에서도 B에서 C 구간에서 금리 인하가 멈춘 다음에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경제위기 시에 임박했던 시기였거든요. 지금도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페드와치의 FMC 예측을 봤을 때 7월 F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80%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7월 FMC는 7월 말이에요. 7월 말 이후로는 경제위기 시가 임박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산 배분 패시브 투자를 하는 거고요. A에서 B, C, D 구간은 금리 인하기로서 A 지점 금리 고점이 23년 7월 말이었거든요. 7월 FMC 그때는 금과 달러 그리고 미국채가 바닥에 있는 시점이고요. 그때서부터 금과 달러 미국채는 상승 채널을 그리고 상승해서 달러와 미국채는 C에서 고점을 찍고 금은 C에서 D 사이에서 고점을 찍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에요. 다만 지금 인플레이션 사이클 안에서 TLT의 흐름이 부진하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서부터 이번 금리 사이클 때는 안전자산으로 TLT의 역할을 축소하고 금과 달러의 비중을 높인다고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달러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달러로 환전하는 것 자체가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받잖아요.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 상관계수가 높아서 결국엔 같은 흐름을 보이는데 달러 인덱스보다 환율이 더 오를 때도 있고 달러 인덱스의 상승폭보다 환율이 좀 더 낮게 움직일 때도 있고 변동성의 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흐름은 똑같이 흘러가거든요. 본격적인 환율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큰 그림으로 현재 환율의 위치를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원달러 환율의 월봉 차트, 좌측에 코사인 달걀 모형 적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여기 처음에 있던 보라색이 IMF고요. 98년 고점에서 저점 오가면서 삼각형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형태였어요. 수렴 형태가 20년 동안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에 수렴 형태를 최초로 돌파를 했죠. 예전에 22년에 주식시장 하락하면서 킹달러 구간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자산시장이 많이 하락했는데 저는 장기 삼각 수렴을 돌파한 거를 예사롭지 않게 봤기 때문에 달러 편입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채널을 만들고 상승 삼각 수렴을 재차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23년 초예요. 이때서부터 유튜브에도 알려드렸고 제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달러 자산 편입을 늘렸고요. 영상에서도 계속 알려드렸던 부분이고 이 붉은색 추세선인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현재 진행 중이고 시작은 코비드 때부터 시작한 거고요. 고점은 22년에 찍었고 현재는 채널 바닥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시기예요. 금리 인하 사이클은 푸른색 박스로 표시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고요. 이 사이클 내에 흐름이 있어요. 금리 인하 사이클 때는 저가에서 고점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요. 지금도 서서히 상승하다가 다시 바닥으로 왔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재차 상승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흐름이고요. IMF 때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코비드19까지 20년 이상 지나온 삼각 추세를 고점을 돌파하고 환율의 우상향 채널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진정되는 게 확실해지지 않는 이상 상승 채널 안에서 환율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1,400원에서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고 1,200원, 1,100원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장기 추세를 돌파한 거는 그만한 힘이 있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환율이 삼각수렴한 거 안정화됐다는 뜻인데 생각해보면은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를 개선하면서 황금기가 있었죠. 그래서 낮은 환율로 여러 해 동안 유지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고요. 금융위기나 코비드 때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코비드 이후에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면서 뭐 출산율도 있고 차세대 먹거리인 AI 산업에서 뒤처진 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 경쟁력이 미국 대비 낮아지게 되면서 미국이 강달러의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흐름은 현재는 강달러 속에 상대적인 약세에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25년 5월에 현재 기준에서 원달러 환율 분석해 볼게요. 아까는 큰 그림에서의 분석이고 지금 당장 수개월 안의 흐름은 주봉 차트로 다시 분석을 해볼게요. 아까 봤던 부분은 확대 표시한 거고요. 요 푸른색으로 표시된 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에요. 금리 인하 사이클 때는 이렇게 채널을 그리고 상승한다. 예전에도 이랬었고 지금도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A 주변에서 달러를 편입했죠. 유튜브에도 올렸고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렸고 평단 1280원 정도의 달러를 편입했고요. 장기 삼각수렴을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돌파할 때 이때 저는 들어간 거예요. 장기적인 추세를 떠나서 중기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있을 때는 환율은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A 주변에서는 사는 게 맞는 거고요. 과거 채널을 분석하면서 지금이 어떤 흐름인지 알려드릴게요. 과거에 보면 이렇게 보라색 상승 추세를 가지고 ABC 기간 동안 환율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A에서는 저점이었지만 B에서는 저점에서 고점을 한번 높이고요. 여기서 채널을 살짝 뚫고 올라간 거 보이죠? 그 다음에 B에서 C 구간에 수개월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때 위험자산이 바닥에서 반등하는 구간이에요. B 전후로는 위험자산이 조정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정은 마치고 반등 상승하는 구간에는 환율이 이렇게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겠죠. 금리 인하기라는 거는 경기가 침체될 우려 때문에 금리를 서서히 낮췄던 거고 B에서는 첫 금리 인하를 하면서 B 주변에서는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부각이 됐던 거고요. 이제 B에서 C 사이 후반부에 이르면 환율은 바닥에서 다시 반등하는데요. 바닥에서 반등할 때 보면 채널 하단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채널 상단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는 위험자산도 많이 상승하는 시기예요. 환율과 위험자산이 같이 상승할 때는 거의 BC의 후반에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C 주변에서 B 근처에 있었던 정고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높이게 돼요. 그러면서 보라색 ABC 채널도 뚫고 올라가죠. C에서는 오버슈팅이 일어나요. 그때는 코비드19였죠. 경제위기의 형태가. 위기가 오면은 연준이 긴급 인하와 금리를 크게 인하도 하지만 양적 완화도 하고 했었죠. 옛날엔. 그런 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 환율이 급하락해서 장기 추세의 하단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것이 환율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흐름 살펴볼게요. A 주변 23년 7월 8월에서는 저점이었다가 보라색 채널 밑에는 보라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는 겹치는 부분이라 그렇고 보라색 상승 채널을 만들죠. 이걸 ABC 상승 채널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도 B 전후에 저점과 고점이 있죠. 고점으로 올라갈 때는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죠. 이번과 지난번의 다른 점은 예전에는 돌파하고 바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고점에서 좀 많이 머물렀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부터 25년 초서부터 환율은 계속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하면서 경제위기가 바로 오는 거 아닌가 환율이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원래 금리 사이클 모습대로 이렇게 채널 아래까지 내려오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채널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을 그렸고 저는 공개 영상이나 멤버십 그리고 네프콘에서 계속 환율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1,400원 이상일 때부터 계속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하락이 일어났고요. 하락의 지지는 1,370원에서 1,400원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하락하고 바로 반등한 상황이에요. 저로서는 예상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도 놀랍지 않았고 이렇게 된 게 오히려 위험자산의 반등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던 환율 하락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제 컨텐츠를 계속해서 팔로잉 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는 여기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인데 잘못 적었네요. 어쨌든 금리 사이클대로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가냐 아니면은 환율 전쟁에 의해서 제2의 플라자 합의 이런 말들이 있고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약달러가 진행이 되냐 이 두 가지 흐름이 나뉠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환율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리 사이클대로 올랐다가 나중에 하락할 때 이렇게 크게 하락하겠죠. 크게 하락할 때 많이 내려와서 환율 전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게 경제위기 C를 지나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금리 사이클의 환율 흐름을 모르면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1,2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럼 금리 사이클에서는 마지막 C까지는 환율이 올라야 되잖아요.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다가 위험자산이 어느 정도 정고점까지 뚫고 S&P 500이나 BTC 같은 거요. 알트코인도 거의 고점 근처까지 가고 그러면 신고가 행진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환율도 점점 오르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 유가의 흐름과 같이 서서히 오르는 식으로 반응할 거고 지금은 미국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고 미국채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환율이 오를 때는 미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요. 가격은 올라가는 거. 미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C 주변까지는 상승을 할 거예요. C 주변까지 상승할 자산들은 달러와 금, 미국채는 B 이후 고점에서 이때 위험자산이 조정이고요. 위험자산이 반등 신고가까지 갈 때까지 조정을 받고요. 지금 금도 고점에서 조정 나온 거 확인하고 있죠. 달러 인덱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다시 위험자산이 어느 정도 고점 근처까지 왔을 때는 달러, 미국채, 금도 다시 반등해서 전고점까지 이른다. 전고점을 결국에는 C에서는 돌파하게 될 거예요. 전고점이 1497원인가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C에서는 1500원 이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경제위기 시를 프랙탈 분석에서 올해 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좀 유동적일 수 있어요. 그럼 패시브 자산 배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 패시브 자산 배분 입장에서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 현금을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달러와 원화를 반반으로 보유를 하면서 리밸런싱을 정기적으로 하고요. 이렇게 A 부분에서는 달러의 비중을 높여요. 예를 들어서 5대5였던 게 6대4로 달러를 좀 더 높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6대4로 계속 리밸런싱 하는 거고 이렇게 올랐을 때는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 리밸런싱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더라도 매수 리밸런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패시브하게 리밸런싱 하다가 C에서는 환율이 극대화되는 시기잖아요. 피크아웃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1,500원 이상에서 급격한 환율 상승이 일어나면 그때는 달러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밸런싱까지 같이 하는 방법으로 패시브 투자를 하면 되고 C 이후에는 환율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게 돼요. ABC 상승 채널보다도 더 하락하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진짜 1,200원대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C에서는 달러의 비중을 줄인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환율과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이렇게 고점이 이를 때부터 앞으로의 미래 경로를 다 컨텐츠를 통해서 공유했기 때문에 제 컨텐츠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번 환율 하락에 크게 놀라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낮은 상태에서 많이 유지되고 있을수록 위험자산의 반등폭이 높아진다는 거, 이건 달러 인덱스에서 말씀드렸는데 환율도 결국엔 달러 인덱스 따라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